안녕하세요. 피톤치드 출판사 유튜브 채널에서 책을 소개하는 최다음입니다. 오늘의 책은 이제 개인의 시대다입니다. 은석이 저자님의 책이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총 231쪽이고 프롤로그, 에필로그, 목차 빼면 217쪽 정도 됩니다. 앞 표지를 보면 언택트 시대, 노출 플랫폼에서 나를 알리며 사는 법, 조직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나를 고용한다, 스펙 쌓기를 멈추고 나만의 킬러 노출 콘텐츠를 만들어라. 뒤에를 보면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가 몰고 올 일자리 변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물음표로 이 책은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책의 요약본이 이 바로 밑에 적혀 있어요. 조직의 시대는 가고 개인의 시대가 온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노출이다. 스토리가 있는, 킬러 콘텐츠가 있는, 진정성 있는 노출로 세상에 나를 알리고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야 생존한다. 정상이 어디냐?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정상이다. 사회는 정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치열하게 경쟁시킨다. 정상은 조직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불편한 산물이다. 개인의 시대에는 개인이 정상을 만들면 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무실이고 진료실이고 강의실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민원실이 되는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가 개인의 시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개인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4차 산업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고 아예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꿈도, 학업도, 직장도, 심지어는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이 시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뭘 시작하려고 하면 학업이든 직장이든 세상의 구조들이 아직 많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 변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도 많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책은 독자들의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려고 되게 어떻게 보면 세게 주장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책인지 목차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짠!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고요. 개인의 시대가 무엇인지 또 그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다가온 면이 있긴 해요. 굉장히 넓은 정보들을 담고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엄청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그 활용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 책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일을 찾고 계신 분들이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처럼 조금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은 읽기 좀 부담스러운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치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저자와의 만남이 없어요. 하지만 이 책에 워낙 정보들이 꾹꾹 꽉꽉 담겨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부족한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살짝 읽어드리자면, 배움이 있는 회사에 몸을 담아라. 조직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면 과감하게 독립하라. 윤지민 리얼관광연구소 대표는 서울시 한류 담당 공직을 내려놓고 19개 국가를 다니며 경험을 쌓아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다. 서울시청은 누구나 가고 싶은 꿈의 직장이었지만 윤 대표는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독립했다. 조직의 생리상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는 하면서도 여러 번 좌절을 겪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상상했던 만큼 일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느꼈죠. 라고 윤 대표는 말했다. 그는 우울 증세가 와 심리상담센터를 찾았고 10주에 걸쳐 상담을 받고 공무원 명함을 버렸다. 직업 자체보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였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진짜 관광을 배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
260일 동안 19개국을 돌며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광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배웠다. 그리고 리얼 관광연구소를 세우고 그 일에 몰입하고 있다. 이제 그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준비하는 관광 관련 프로젝트에 맞춰 정책이나 마케팅, 관광 상품을 컨설팅한다. 또한 정보 과잉 속에서 전문 정보를 큐레이션해서 일반인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관광 분야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이야기할 때 직업이 아니라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해야 한다. 특정 직업보다 자신이 어떤 일을 이뤄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라. 중요한 것은 이뤄내고 싶은 것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땀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을 해라. 개인의 시대의 세대는 노출하는 사람이다. 조직의 시대의 세대들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매달려 세월을 보냈다면 개인의 시대의 세대들은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간다. 7년 동안 대기업을 다니면서 열정도 없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 청년이 있었다. 7년 동안 대기업을 다니면서 열정도 없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 청년이 있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떡볶이 장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밤에는 떡볶이 공부를 하게 된다. 돈이 없었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위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 카페는 자신을 포함해 친구들 60명으로 운영되었다. 활동은 주로 그 혼자 했고 떡볶이 동호회 회장으로 스스로 불렀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바꾸는 일이 발생했다. 한 기업이 주최하는 떡볶이 경연대회에 떡볶이 동호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주최하는 회사의 회장, 대표, 전략본부장 등과 인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12년 전북 순창에서 열리는 순창 장류 축제가 열린다는 현수막을 보고 군청을 찾아가 떡볶이 동호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을 허가받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2012명분의 떡볶이를 만들어 제공하게 된다. 그 이후 매년 축제 때 2,000여 명이 먹을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 그의 존재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음식 관련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떡볶이와 관련하여 무서울 게 없는 미친놈이 된다. 그는 자신감이 생겨 떡볶이 명장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주위에서 다들 미쳤다며 말렸지만 과장이 되자마자 사표를 던졌다. 퇴직금으로 모닝 차량을 구매해 떡모닝이라고 붙이고 전국 3,000여 곳의 떡볶이를 맛보며 후기를 카페에 올리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 회원이 수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유명 인사가 된다. 현재 그는 주방이 필요 없는 셀프 시스템을 갖춘 패밀리 레스토랑인 두끼 떡볶이의 김관훈 대표다. 2014년 1호점인 고대 안안점을 오픈하며 국내 2,003개점, 해외 56개점을 거느리고 있다. 23개의 매장을 거느린 베트남에서 두끼는 줄 서서 먹는 맛집이다. 대기 시간이 길 때는 3시간이다. 2019년에는 매출액 2천억 원 돌파, 떡볶이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매출액 1위를 기록했다. 가맹점 증가율 역시 1위다. 만약 그가 대기업에 안주했다면 그저 열정이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김관훈 대표는 자기 생각을 노출하고 행동으로 옮겨 성공한 사례다. 그는 조직이 시키는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개인의 일을 하고 있다. 그의 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누구나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떡의 식감을 낯설어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해 스파게티처럼 얇게 떡을 만들기도 한다.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는 작은 카페를 통한 노출이 한국의 떡볶이를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행복을 찾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노출하라. 이 두 일화처럼 책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노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서 또 이 책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 꿈을 이룰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드는 일로 개인 브랜드화 해야 한다. 개인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까? 일반적으로 탐색하기, 콘셉트 만들기, 스토리 만들기, 알리기, 피드백과 개선의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인 탐색하기는 어제, 오늘, 내일의 나를 파악하는 일이다.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고 꿈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얻은 성과는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차별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자기 스스로 살펴보고 정리하라. 그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이때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나의 꿈은 실현할 수 있는 일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가? 삶에서 필요로 하는 일인가? 내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2번째 단계인 콘셉트 만들기는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즉, 나는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이다를 한 단어로 만드는 것이다. 개인 브랜드 콘셉트를 만들 때 다음 3가지가 담겨져야 한다.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떤 분야의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이 책에서 담아주고 있어요. 이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들을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단계의 처음과 끝은 항상 이 책에선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무엇인가? 꿈이란 삶의 방향이다.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등대가 없으면 배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꿈이 없으면 나아갈 방향이 없는 삶이 된다. 또한 꿈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다. 꿈은 생존의 근거다.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 작가라는 직업으로 예를 들면 작가는 직업이지 꿈이 아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작품을 쓰는 작가는 꿈이 될 수 있다.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시간도 들지 않는다. 남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어제, 오늘, 내일을 통찰하며 자기가 바라는 삶의 신념을 정의하면 된다. 신념을 정의하면 된다. 여기서 삶의 신념을 정의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삶의 신념을 정의하는 것은 자기 노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자기 노출과 꿈을 연계하는 삶을 살 경우 신념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 책뿐만 아니라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서 얘기를 듣든 항상 꿈에 대해서 꿈을 가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꿈을 갖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지만 꿈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꿈이 생길 때 혹은 목표가 생길 때 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언택트 시대에선 어떻게 꿈을 꿔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